안녕하십니까. 소동물 기초심장학을 강의를 하게 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원래는 5강 예정이었는데 6강으로 좀 분량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일단 심장 신체 검사하고 원래는 기초 진단 검사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강의인데 애초에 이제 기초 심장학이다 보니까 이 신체 검사와 기초 진단 검사 쪽에 좀 치중이 많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뭐 중급이나 심화 과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신체 검사나 이런 기본적인 진단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심화 있는 내용에 대한 진단 검사.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심전도나 초음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뭔가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는 거라 요번에 6강에 해당하는 기초심장학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심장학을 개념과 흐름을 잡는 간단한 그냥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강의를 구성한 배경은 애초에 일본 니혼 대학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들었던 학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임상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심장학을 공부를 할 때 조금 맞춰져 있는 초점들이 좀 많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2시간씩 해서 총 6주 정도 내지는 7주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심장학 내용이고 그만큼 간단한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좌를 전부 다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실무에 심장병 질환을 진단한다든가 치료에 접목시키기에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간략한 내용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이제 시그널먼트랑 피지컬 examination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항상 나오는 것이 시그널먼트와 신체 검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간과하시고 경시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임상 증상과 질병을 매칭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항상 오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병원에서 호흡곤란인 아이들이 굉장한 심한 탈수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호흡곤란한 이유만으로 이뇨제를 투약을 무조건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증상과 현재 질병의 원인을 매칭시키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 기초 강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신체 검사에 해당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기침 증상을 볼 건데요. 방금 입 안에 뭔가 나오는 걸 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침이 꾸준한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기침 끝에 이런 레칭이 동반되면서 뭔가 프로덕티브한 아마도 그 점액물질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기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양이 기침인데요. 고양이 기침은 흔하지 않는 양상이 좀 있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강아지 기침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침인지 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고양이는 기침 때문에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기침 때문에 이뇨제와 심장병 약을 먹던 아이인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HARD라고 하는 사상충과 관련된 상황이었던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고양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봤던 고양이와 기침 양상이 전혀 좀 다르죠. 고양이의 기침은 특정 패턴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기침들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